Spring is officially sprung. Winter is coming. Who's your new friend again, Seth? This is John, and John actually think winter is over and we're headed into spring now. Winter is coming. Okay. 오늘은 이제 육모가 다가왔으니까 제가 육모 독학하시는 분들은 꼭 응시를 해주십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육모를 안 치는 경우에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특히 육모의 첫 번째와 이틀째 날에는 지난 시험 복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몇 개를 틀렸고 몇 개를 틀렸고 이런 거가 아니라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 3번과 4번이 헷갈렸는데 답은 4번인데 나는 3번을 했다. 왜 3번을 했냐? 내가 보던 책에 3번이 없었다. 아니면 4번이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판례의 표현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 문자로 외웠으면은 이 두 문자로 외우는 함정을 이용해서 그 정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을 다른 곳에 숨겨놨다든지, 근데 그거를 내가 파악을 못했다든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14회 변식 공법 15번 문제입니다. 저는 14회 변식 때 3점 차이로 탈락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왜 틀렸는지 복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저는 3번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찍고 넘어갔어요. 근데 왜 틀렸냐 보니까 평소에 이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사실은 판결만 공개한다거든요. 심리는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선이라고 두 문자만 외우니까 기계적으로 이 선지에서 선 그대로 있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니은을 틀리게 한 실제 이유는 이 문장의 초반에 심리와 판결은 모두 공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를 찾아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부분에 있어요. 그해 모의고사 지문에 있었습니다. 아닌가? 최소한 그해 해커스 헌법 진모 객관식에 딱 이게 틀린 선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강의를 듣고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 더 완벽하게 체득하는 것을 좀 공부 방향으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작년 또 재작년 계속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본인들은 절대 착석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착석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소화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약간 자원을 다시 분배하거나 방향성을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못하는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상대편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량미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몇 달을 가는지, 지금, 보병이 얼마나 있고, 포병이 얼마나 있고, 대포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전략을 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작년 객관식 시험지이기 때문에, 꼭 작년 객관식 시험지를 좀 진지하게 선지 하나하나 자기가 헷갈렸다면 이것을 왜 헷갈렸는지까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휘발성이 강한 소위 말하는 계륵 과목 있잖아요. 가족법, 어수보험, 그리고 특별형법입니다. 특히 제가 요즘 형법 채점을 해보면은 형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형 쟁점을 썼느냐 아니냐에서 배점 변별력이 쫙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과하기 쉬운 과목들을 지금 귀를 뚫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충입니다. 대충 들어서 귀만 뚫어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강을 들어서 책을 들려봐야 시험 직전 마지막까지 절대 못 들고 갑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밑줄 쳐놓고 형광펜 쳐놔봐야
시험 한 달 전에 이 회독을 하실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변시 직전에는 가족법 어수보험 특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 관리반으로 다니고 계신다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나온 뭐 객관식, 뭐 변시 객관식 지문, 그리고 그해 모의고사 딱 이것만 실제로 들고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만 들고 가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딱 그 내용만 찝어서 아는 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너무 생경한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기본 내용도 알고 계셔야 그 막판에 이것만 알고 가자 해서 이것만 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왁구는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뭐 정규 수업 나가실 때 트리플이나 더블로 나가는 것보다는 육모 기간에 작년 강의나 무료 특강을 이렇게 알차게 찾아서 들으시면 좀 어느 부분에 쟁점이 몰려있다, 어느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수보험은 공태용 변호사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굳이 별도 특강을 듣기보다는 나중에 진모 마지막에 어수보험 하는 회차에 그거를 기초부터 굉장히 차근차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객관식 지문들도 기초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만 완벽하게 소화하고 가겠다, 이런 내용,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해커스나 벨이 지금 다 상법이 한 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수보험 했던 부분만 다시 복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판이 아닌 이상 어차피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더 많이 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좀 가성비 팁을 드리자면요. 윤호환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가족법 객관식은 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한 8기, 9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쉬운 지문들로만 나왔는데 이제는 가족법 객관식도 꽤 심도 있는 지문들이 나와요. 이 5문제를 모두 맞히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조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 5개의 가족법 객관식 중에 3개를 맞추겠다, 그리고 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찍어서 맞추자, 뭐 이런 전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3개만 맞출 수 있는 좀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는 그 윤동환 선생님 친상법 그 교재 또는 송영곤 OX의 가족법 부분, 딱 그 부분만 잘라서 거기 있는 OX만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편했습니다. 저는 14회 민법 객관식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송영곤 OX의 가족법 부분만 프린트로 가져다니면서 보다가 그 민법 객관식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가족법 부분에 가서 풀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풀었습니다. 딱 OX로 딱 선지 정오 판단이 탁탁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미련 없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후회가 없습니다. 5개 중에 3개를 맞았는데 이 3개 맞은 거를 굉장히 빨리 시간의 효율성을 갖추고 맞춘 거라서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그 누군가의 OX 선지 부분만 달달 외우기가 가능하려면 이 OX 선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왁구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간에 가족법 특강 같은 것을 좀 빠르게 대충 필기 안 하면서 필기를 해도 진짜 대충 하면서 빠르게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형법은 따로 떼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어느 사례 문제나 특별형법을 끼워 넣으려면은 어떻게든 출제자가 꾀를 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형이 어딘가 있겠거니 처음부터 생각하고 편견을 갖고 문제를 대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캡슐의 맨 뒷부분에 특별형법이 아주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용으로 보지는 않고 형각을 할 때 또는 형총을 할 때 여기서 특형이 엮여서 나올 수 있으면은 그 약간 귀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폭처가 나올 수 있다. 주거침입의 경우, 뭐 성범죄의 경우 여기서 아청, 성폭법,
뭐 명예훼손이 있으면은 정통만법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하면 형법 기록형이랑 연계도 되는 것 같고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형을 따로 별도 교재로 사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형법은 상황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풀 때 그 강사님들께서 꼭 특형 쟁점들을 섞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에 특형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학원에서 이번 육모 기간에 최판을 들으라고도 권유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최판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 최판을 들으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저도 그래서 뭔가 최판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다. 그냥 좀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건데 누가 복사집에 그 경찰 시험으로 뭘 남겨두고 갔어요. 근데 그 자료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강성민 변호사님과 신광은 변호사님께서 경찰 강의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각 분기마다 최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그냥 프린트로 하고 특히 프린트가 맨 뒤에 2장은 그 최판을 약간 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괜찮았는데 두 분 다 강의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니까 육모 때 좀 쉬면서 강의를 관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판과 관련해서 귀를 한번 트워놓고 싶다 하면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존이 계속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시생도 공부를 할 때 늘 계속 내가 겨울이 되었을 때 이것을 과연 몇 번 풀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inter is coming. 물론 육모 때 그냥 쉬어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육모 때 쉬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 게 문제죠. 얼마나 복귀하기가 싫겠어요. 저도 육모랑 팔모 안 칠 때는 그 다음날 내일부터 학원 다시 시작이다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현명하게 겨울을 준비하며 6월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